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서울에 다녀오느라고 너무 바빠서 3일 동안은 유튜브를 아예 못 찍었고요. 음, 오늘 아직도 가야 할 길 224페이지에 있는 사랑은 훈육되는 것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훈육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며 이것은 의지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자기 훈육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훈육에 따라 행동한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역시 훈육이 바탕이 된 관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그의 영적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지적이고 예술적이며 보헤미안적인 방랑벽을 지닌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4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거의 매일 소리 지르면서 접시를 내던지고 얼굴을 할퀴며 싸웠다. 그리고 매주 바람을 피우고 매달 헤어지곤 하며 지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이 치료가 자기 훈육을 증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관계를 줄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관계에서 정열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들은 말했다. 선생님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은 정열이 차지할 자리를 남겨주지 않는군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은 치료를 그만두었다. 3년이 지난 후 그들은 다른 치료사와도 몇 차례 상담했으나 매일 소리 지르며 싸우고 변함없이 무질서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계속해서 비생산적으로 흘러간 것이다. 그들의 결합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화려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에 나타나는 원색과도 같은 것이다. 도화지에 아무렇게나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아서 매력이 없진 않지만 대체로 어린아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낼 뿐이다. 렘브란트의 잔잔하고 절제된 색조에서도 같은 색깔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한히 풍부하고 독특하며 의미 있는 무엇이다. 정열이란 아주 격한 느낌이다. 느낌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절제된 느낌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정신과 의사들은 얕은 시냇물은 시끄럽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옛 격언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가 정열적이지 않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한편 자기 훈육이 감정을 짓눌러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니다. 나는 자주 환자들에게 감정은 그들의 노예이며 자기 훈육의 기술은 노예를 소유하는 기술과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감정은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동력, 다시 말해 노예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감정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므로 우리는 감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노예 소유자는 흔히 다음에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실수는 지도력의 양극단 형태를 띈다. 한 유형은 노예를 훈련시키지 않고 아무 규율도 정해주지 않는다. 어떤 제한도 없고 방향도 제시하지 않으며 누가 상관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시간이 흘러가면 노예들은 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와 술 창고를 약탈하고 가구를 부술 것이다. 그리하여 주인은 자신이 오히려 노예들의 노예가 되어 앞서 예시한 성격 장애와 방랑벽을 지닌 부부처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리더십, 가로하고 죄의식을 가진 신경증 환자가 흔히 자기 감정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자기 파괴적이다. 이 경우 노예 주인은 그의 노예가 자기 지배 밖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노예들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매를 들어 항복하게 하고 어떤 문제의 징조가 보이면 심하게 벌을 준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심한 대우 때문에 의지가 메말라 버려 노예들은 점점 더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성격이 점점 더 반항적으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 계속되면 마침내 주인의 예감은 현실이 된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집안에 둔 채로 집을 불태워버린다. 이것이 정신병과 과도한 신경증의 기원이다.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데에는 복잡하지만 그래서 절대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 균형 잡힌 중용의 길이 있다.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데는 복잡하지만 가로하고 그래서 절대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 하지만 균형 잡힌 중용의 길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판단과 지속적인 조절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인은 그의 감정, 즉 노예들을 존중하고 좋은 음식, 집,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해주며 격려하고 건강을 걱정하면서 규율을 정해주고 규제하며 분명한 의사결정도 해주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더불어 누가 윗사람인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해준다. 이것이 건전한 자기 훈육의 길이다. 훈육받아야 할 감정 중에 사랑의 감정이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애착과 관련된 감정이다. 그러나 장차 그것이 가져다줄 창조적 에너지를 위해서 사랑의 감정은 존중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 멋대로 가게 놔두면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이 아닌 혼란과 비생산성을 낳는다. 진정한 사랑은 자아의 확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양은 하루 24시간에 비례한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전 인류를 사랑하고픈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그러한 열망이 소수 특정한 개인에게로 방향을 잘 잡으면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부이다. 능력의 한계를 넘어 사랑하려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도우려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만 행위이며 해로운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아주 운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심을 원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쉽지 않다. 어쩌면 이것은 신과 같은 파워를 떠맡았을 때 종종 그러하듯 고문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택은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로 사랑받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영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저마다 각각 차이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무장한 듯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어 영적 성장을 북돋아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거의 실패가 확실한 사람들도 많다.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시도는 에너지 낭비이며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진정한 사랑은 고귀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훈육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사랑을 발산해야 함을 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동시에 여러 사람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그중 하나는 천생연분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서구의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다. 이 논리에 의하면 정해진 짝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짝이 될 수 없다. 즉, 이 신화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배타성,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의 배타성을 전제한다. 균형만 제대로 유지한다면 이 신화는 인간관계를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유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데에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개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족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면서 가정 밖에서 사랑의 관계를 찾으려고 한다.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결혼을 통해 이룬 가족과 부모 관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풍부해서 가족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성취하고도 에너지가 남아서 더 많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사랑의 신화는 분명 적용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가족 밖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쓸데없이 제한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제한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넓히기만 해서 사랑이 엷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확장할 때 엄청난 자기 훈육이 필요하다. 조지 플래처가 친구에게 한 말은 바로 이러한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감독교의 신학자이고 새로운 도덕의 저자인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유로운 사랑이란 이상이다. 자유로운 사랑이란 이상이다. 불행히도 그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말은 자기 훈육 능력이 매우 커서 가족 안에서나 밖에서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유와 훈육은 사실 사랑의 보조자들이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훈육이 없으면 자유란 예외 없이 파괴적이고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지금쯤이면 어떤 독자는 내가 훈육의 개념에 푹 젖어서 칼빈처럼 처량한 금욕생활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자기를 훈육하라.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라. 의무, 책임, 어쩌면 신청교도주의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부르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모든 훈육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며 그것만이 근본적인 기쁨으로 삶을 인도할 것이다. 다른 길을 택해서 가보라. 환희의 진귀한 순간을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은 허무하게 달아나 버리고 점점 더 붙잡기 어려워질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 자신을 확장하며 나 자신을 확장할 때 성장하는 것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오래 사랑할수록 나는 커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우면 도울수록 나 자신의 영적 성장도 더욱더 촉진된다. 나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통해 성장함에 따라 내 기쁨도 증가하고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이다. 아마 나는 신청교도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존 덴버가 사랑은 어디에나에서 노래한 것처럼 사랑은 어디에나 있어. 나는 그걸 알지. 당신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거야. 계속 그렇게 해봐. 인생은 완벽해. 나는 그걸 믿지. 와서 나와 함께 사랑의 게임을 해요. 네, 231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사랑은 훈육되는 것이라는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만약 가족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개의 사람들이 일평생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밖에서만 자라고 집에서 배우자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족끼리의 관계만 잘 되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만남의 가치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